비트코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가지를요 모르시면요 절대로 투자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화폐 투자 중인 곰선생입니다. 자, 비트코인 요즘 난리도 아니죠.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제대로 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투자 대상이 되는가? 뭐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자, 오늘의 컨텐츠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비트코인이란 게 도대체 뭐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것이 오늘 컨텐츠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제가 2018년도에 블로그에 썼던 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블로그 글을 밑에 하단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가가지고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의 글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뭐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란 게 어떤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4가지를 드릴 건데요. 이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드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한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를 여쭙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그러죠.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걸 알고 계시나요? 자, 세 번째는요,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총 개수라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번째,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좀 핵심이 될 것 같은 건데요. 자, 온노드 거래라는 게 있고 오프노드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다,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상화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사회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정도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하면은 거의 그냥 등가처럼 같이 따라다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블록체인이란 겁니다. 블록체인. 그때만 해도요,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이 뭐 거의 같다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블록체인이란 것을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말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내용을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완전 간단하고 정말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블록체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러한 블록체인, 자,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블록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블록들이 하나하나 체인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건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안정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 안전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꽁꽁꽁꽁 싸매가지고 누구도 침입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블록체인은 그 안정성의 개념을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그냥 싹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싹 다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정확한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정보를 조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원본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많은 곳에 퍼져 있어서 정확한 자료들이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를 조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조작하고 나서면 남들이 그걸 딱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너 틀렸는데 내가 맞는데 맞는 것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나 데이터의 보관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원본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냥 모두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요걸 한번, 이게 기술인데 한번 볼게요. 자, 블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상화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에 따라서는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 블록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블록에요, 자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자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료가 꽉 채워지면 여기 지금 한 블록을 꽉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료를 그대로 백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신문지 같은 거 요즘엔 마이크로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걸로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자료들을 마이크로필름화해가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기 바로 다음 블록의 가장 귀퉁이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가 또 자료가 쭉 채워지겠죠? 이 자료가 채워지면 얘를 또 마이크로필름처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나면은, 자, 멀리 가가지고 한 이쯤에서 내가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 싶어요. 가장 처음에 있는 자료를 보고 싶으면은, 자, 여기 앞에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먼저 나왔었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블록에 있는 자료들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뭐 해시값이라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 할 때 해시태그라고 붙이잖아요. 그 해시랑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조금 하면은 계속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파일이라는 것도, 우리 컴퓨터 파일에도 이게 해시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요거예요, 블록체인은. 자, 얘의 자료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조그맣게, 그리고 여기다 자료를 쭉 써놓은 다음에 이걸 다시 마이크로필름화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블록이라는 것 자체의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커지는 거죠. 커지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줄이고 하는 이게 해시값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들을요, 인터넷에 그냥 싹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원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누가 함부로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이렇게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것은 도대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자, 그럼 이 블록이라는 것이 어떤 가상화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에서 이 블록이란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장부 역할을 합니다. 가상화폐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폐가 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그 화폐에 대해서 안정성이 담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비트코인이 옮겨갔다,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비트코인이 옮겨갔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정리를 시켜주는 게 바로 이 블록이 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에서 블록이라는 개념은요, 결국엔 어떤 거냐? 그냥 거래 장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 장부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 장부의 거래가 다 내역이 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 내가 5개 갖고 있는데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5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이 가능하게. 이게 바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합쳐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채굴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부터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뭐 이게 컴퓨터 그래픽카드 쭉 넣고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그래픽카드 넣고 내가 채굴을 하면은 비트코인을 캐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운데, 자, 그것부터 일단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채굴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거. 이 블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이것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 장부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린 채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블록 하나를, 비트코인의 블록 하나, 그러니까 장부 하나를 채굴을 하려면은 수학 문제 같은 걸 풀어야 되는데, 그 수학 문제가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수학처럼 어떤 막 사고력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실제로 1부터 100까지를 하나하나 대입해봐야 되는 그런 수학 문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그 노가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래픽카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GPU, 거기에 있는 이제 컴퓨터에서 CPU 같은 것처럼 그 연산해주는 그 장치가 있거든요. 그 GPU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가상화폐 채굴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채굴하는 건 뭐냐? 블록 하나를 만드는 거고, 이 블록은 10분마다 한 개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10분마다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요, 어느 순간 블록을 내가 채굴을 했어요. 제가 만들어냈어요. 라면은 그 사람들한테 몇 개씩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인 겁니다. 결국 채굴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파내는 게 아니라 요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이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장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채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뭐가 좋으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장부 하나를 내가 만들어내면요, 그 장부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일정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이 돼요. 근데 자, 재밌는 거 여러분들 제가 그거 얘기를 하고 있을게요. 채굴은요, 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 개수는 2100만 개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이 되면요, 블록이란 것을 생성을 해도요, 비트코인을 지급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굴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비트코인의 총량을 알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은요, 정확하게 2028년이 되면은 끝나요. 장부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요, 장부를 만든다고 해도 더 이상 비트코인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드리는 영상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온 노드 거래와 오픈 노드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걸 알고 계시나요? 오늘 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에서 이 블록 하나하나는 뭐랍니까? 장부라고 그랬어요. 장부. 거래를 했던 것들을 적는 장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비트코인이 옮겨갔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비트코인이 옮겨갔습니다. 라고 하는 장부라는 거죠. 그럼 장부라면 이 거래 내역들이 쭉 적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장부에 무한정 많은 것들을 적을 수 없잖아요. 블록이란 이 양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한 블록에서는 몇 가지 거래 내역을 적을 수 있느냐? 자, 놀라지 마세요. 2000개밖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2000개의 거래 내역이 적히면요,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야 돼요. 2000개를 쓰면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거래하는 거 하루도 아니야, 1초에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장부가 생기는 그 시간은 몇 시간이냐? 시간은 정확하게 매 10분마다 생깁니다. 10분이 지나면 또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채굴을 막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10분, 이런 10분들의 그 관계에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분마다 2000개가 생기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거래는 1초에 제가 보기엔 몇백만 건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옆에 코인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은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1초에도 몇 번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2000개가 여기다 다 지금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자, 그리고요,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장부를 내가 캤어요. 그럼 이 장부는 제 거예요. 제가 캤으니까. 그럼 이 장부에다가 2000건의 어떤 거래 내역을 적어줘야겠죠. 2000건의 내역을 적어주는데, 그것을요, 적어주면서 장부를 가진 사람은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적어주는 대가로 제가 비트코인을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조금씩 일부를 받게 되는데, 그 수수료율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빨리 적히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수료를 많이 내면 돼요.
그럼 수수료를 많이 내면은 많이 낼수록 여기다가 빨리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빨리 적히고 싶어 하면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아예 괜찮아, 나는 이거 수수료 내기 싫으니까 천천히 적힐래라고 하면은 언제 적힐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자, 이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뭐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제가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여기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저한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게요. 예, 비트코인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 받으면은 여기에 거래가 돼야지 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거래가 돼야지만 제 비트코인이 되는 건데 여기다 적으려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 10분 이상은 걸리겠죠? 최소 10분 이상은 걸릴 것이고, 나중에 진짜 나 수수료 내기 싫은데요 이러고 있으면은 이 거래가 종료되는 것까지 정말 며칠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보내줄 수 있겠어요? 이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그것을 물건 대금을 지급한 사람은 수수료 많이 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거래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거래 장부에 적혀야 되는데 그 거래한 내역을 적을 장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을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온노드 거래입니다. 자, 저도요, 비트코인 지갑을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도 비트코인 지갑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이 여기 적히는 겁니다. 이게 개인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을 갖고 있고 그 지갑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온노드 거래라고 합니다. 이 노드 안에, 노드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드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부에 정확하게 나의 어떤 거래 내역들이 들어가고 정말 안전하죠. 내가 거래했던 내역이 여기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온노드 거래의 가장 최대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수수료가 들어간다가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거래소가 등장합니다. 이 거래소, 그러니까 빗썸이라든가 뭐 업비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래소들은요, 자기 자신의 지갑을 갖고는 있어요. 자기 자신의 지갑을 갖고 이 거래소 지갑을 갖고 투자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내가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내가 투자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온노드 거래가 아니에요. 오픈노드 거래라고 합니다, 이거를. 거래소들은 자기만의 지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상인인데 거래소의 지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거래소의 지갑을 갖고 있고 그걸 지갑으로 거래를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얘랑은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지갑이 하나 있어요. 이게 거래소예요. 거래소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되는 겁니다. 이 간접 투자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조금 생각하기 편하게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갑은 거래소에 있습니다. 지갑은 거래소에 있고요.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여기서 이 사람이 파는 거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팔고 이 사람이 이렇게 팔고 이런 것들은요, 여기에 장부에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블록체인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건 블록체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오픈노드 체인 거래라고 합니다. 아까 실제로 여기 장부가 하나하나 적혀가면서 내가 이렇게 거래했어 라는 것을 온노드 거래라고 했죠. 이게 온노드 거래예요. 그런데 오픈노드 거래는 뭐냐? 자, 온노드 거래하고 상관없이 오픈노드에서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비트코인은 여기다가 거래를 하죠. 지갑을 개개인별로 다 만들고 개인 대 개인 거래를 하는 온노드 체인 거래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안정성이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것임에 분명한데, 자, 이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거래소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대행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속에서의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부분의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자,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거래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안 좋은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거래소 사기라든가 이런 거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여기저기서 그런 거래에 대한 사기나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비트코인의 블록, 온노드 거래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소를 통한 대행거래, 오픈노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라든가 등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블록체인,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요,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거래는요, 그 누구도 보장을 해줄 수 없어요. 거래소가 보장을 해줘야겠죠. 근데 거래소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런 사건은 이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거래는요, 블록체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돈 거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에 거래소가 그 돈 거래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한 건요, 인터넷에 어떤 한 댓글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을 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비관적인 기사가 나오니까 댓글에 이러더라고요.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을 알지도 못하는 기사가 그냥 기사를 썼네 맞네. 이런 얘기를 했길래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가상화폐 갖고는요,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분위기가 좋으면은요, 2탄, 3탄 한번 찍어가 볼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